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일주일 연장됐습니다. 정부와 의사협회는 집단 휴진을 처리하기 위한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지만 전공의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백성문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코로나 상황부터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오늘도 198명, 여전히 200명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예. 계속 지금 그래프를 보면 계속 내려가는 게 보이는데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아무래도 효과를 본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이 441명을 정점으로 해서 점점점 추가적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300명대, 200명대, 이제 100명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이틀 동안 100명대고요. 지금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 성과는 이번 주말부터 아마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지금 100명대 내려간 것은 2단계를 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경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감을 반복하면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는데 아마 그 예측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저 100명대로 내려왔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지금 이루고 있는 2.5단계를 좀 더 강화시켜서 일주일 더 연장을 했으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100명 밑으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 이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인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주 주말 그리고 다음 주에는 2.5단계 실행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서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역당국의 현 상황 진단 그리고 앞으로의 당부 이런 것들을 밝혔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당초 우려했던 급격한 대규모 유행으로의 진행은 억제되었고 확진자 수도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수도권의 신규 환자 수는 여전히 20여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확산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고 의료체계의 치료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규 환자 수가 뚜렷하게 감소할 때까지는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방역과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환자 발생의 감소가 이루어진다면 이후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일주일 연장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면 2주 연장했는데 이게 추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추석 전에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로 보여지나요? 사실 추석 때 이제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지금 제대로 코로나19가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중국에서도 춘절 때 굉장히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석 전에는 최대한 잡겠다는 그런 의지인 것 같고요. 일단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약간의 착시가 있는 것 같아요. 400명대에서 100명대로 줄어서 와 효과 있다지만 아직도 200명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우리가 한 자릿수일 때도 조심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세 자릿수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단계에서 안심하기 좀 어렵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그널이 2.5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라고 하면 자칫 또 국민들이 좀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통제 가능한 50명 이하로 줄을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2.5단계를 좀 유지하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일명 깜깜이 환자로 해서 감염 경로가 불투명한 분들이 4명 중에 1명꼴입니다.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이런 주의를 계속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일주일 연장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 기억해 보면 네. 40몇 명, 50몇 명 나올 때 왜 20명 밑으로 안 내려가지 이런 걱정 그렇죠. 우리가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때 생각해 보면은 거의 10배 이상 지금 맞습니다.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좀 경계심을 풀면 안 될 것 네. 같고요. 어쨌거나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한 다음에 네. 이 국민들이 좀 경계심을 갖고 많이 이동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대략 2주간 이동량이 한 25% 정도 감소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25%면 4분의 1 정도 감소한 거니까 굉장히 국민들이 지금 현재 정부의 방역 조치 잘 따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당초에 정은경 본부장이 많게는 하루에 일일 확진자 2,000명이 넘을 수 있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굉장히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발언이었는데 네. 이렇게 국민들이 잘 지켜내면서 일단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일단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말이 지나면 이제 2.5단계 그 사회적 거리두기 효과가 드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추세로 국민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방역 당국의 이 정책과 방침에 협조를 하신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좀 어느 정도 사회 그러니까 돌아가기 필요한 정도의 숫자가 보통 5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50명 이하로도 곧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 섞인 전망을 해봅니다. 사실 오늘 이제 발표한다고 해서 오늘도 이제 100명대였으니까 네. 2.5단계 수도권 풀리는 것 아니야 이렇게 기대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풀리려면 한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최소 기준이 100명 이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에는 100명대라고 얘기를 그렇죠. 했었어요. 그렇죠. 100명대에서 다시 100명 아래로 좀 기준이 내려가요. 그리고 사실 통제 가능한 숫자가 50명 정도 선이라고 해요. 네. 근데 50명이 될 때까지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하게 되면 사실 자영업자들이나 국민들의 불편이 너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최대한 짧게 해서 100명 아래로 일단 떨어뜨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거리두기 그것도 2.5단계에서 한 2단계 정도로 다소 완화하는 방침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섣부르게 지금 2.5단계에서 다시 2단계로 풀었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시그널이 이제는 좀 괜찮나 보다 하면 이게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무증상 환자들이 지금 사회에 있다라는 그 전제 하에서는 위험이 다시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전염병 전문가들, 방역 전문가들이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추석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란 예방의학회 코로나 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 추석이 큰 고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설보다 추석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움직이잖아요. 중국 우한에서도 설 바로 전날 우한을 봉쇄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주일만이라도 먼저 봉쇄했으면 지금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도 좀 그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번 추석 때 움직임을 미리 좀 줄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메시지를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들도 이제 추석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하나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 정부도 추석 대책집 마련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추석 대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도 예매예요. 철도 이제 열차 예매권인데 지금 이제 열차 예매 같은 게 원래는 9월 2일에서 3일 이틀간 SRT하고 철도공사에서 예매를 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일주일씩 다 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경부 경전을 포함해서는 8일까지 그리고 호남 전라선은 9일로 연기가 됐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이게 창가 좌석만 앉게 만듭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한 좌석에 2명 앉게 돼 있는데 한 좌석만 앉고 한 좌석 띄워놓는 거거든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예약 시스템 자체가 그쪽 예약을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아마 시스템 좌석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노인분들하고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예매를 했거든요. 그건 이미 예매가 됐는데 총 19만 9천 명의 좌석이 있었는데 그중에 예매율을 보면 15.7%예요. 그래서 약 3만 1,000명 정도만 예약이 마친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 예약은 유효한 것이고요. 이제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걸 보면 많은 부분은 걱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이동하면 또 감염이 될 위험성도 있고 또 다른 고향을 갔을 때 감염을 할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렇죠. 지켜보다가 네, 상황이 맞아요. 좋아지면 다들 이제 또 예매에 네, 뛰어들겠죠. 맞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엔 아예 추석 때 사람들 이동 못 시키게 하자 뭐 이런 요구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 요구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4만 6천 명 정도 지금 참여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부가 이 발표를 하기는 아직은 조금 시간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어느 정도까지 감염자 수가 늘어나느냐 하는 부분을 좀 고려할 것 같고요. 추석 이동을 제한하는 것이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좀 혼란을 불러올 수도 있고 또 불만을 불러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이를 좀 보면서 한번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번 민주당 발로 이런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곤혹을 치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아직까지는 방역 당국은 여기에 대한 결과는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추이를 보고 추석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동 제한 조치까지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조치를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전에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동 제한을 정부가 나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신중할 것 같고요. 이제
의사 그 진료 거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의사협회와 민주당 그리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네. 합의안에 도출을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다 끝났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전공의들이 반발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겁니까? 사실 일단 전공의 측에서 주장을 했던 내용은 네.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 그다음에 공공의료 정책 관련된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 아예 정책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게 전공의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철회라는 것 자체가 사실 말 그대로 이제 아예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취지니까 사실 여당이나 정부 차원에서 아예 철회라는 단어를 못 박는 거는 굉장히 이제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의사협회와 이제 민주당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한 협의 내용을 보면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될 때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정책들 논의 전면 중단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바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들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와 관련돼서 원점에서 재논의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지금 합의문이 나온 상황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전공의 협의회에서는 아니 이거 중단이라는 건 결국 하겠다는 소리 아니냐.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합의냐. 그러면서 지금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화면에도 나갔는데 전공의들이 그 합의문 서명하는 그 입구에서 막 막는 그런 격렬한 모습도 사실은 비춰졌고요. 자, 합의문이 민주당과 의협의 합의문 그리고 정부와 의협의 합의문이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잠깐 한번 화면 좀 띄워봐 주실래요? 네, 지금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민주당과 의협 합의문은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돼 있는데 네. 보건복지부하고 의협 합의문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이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결국에는 진료 거부 계속 가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공의협의회에서는 계속 그 파업 이어갈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의협 측에서는 지금 의사들끼리 분열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철회라는 단어를 얻기 위해서 이뤄야 할 것, 또 그리고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 종합할 때 이런 정도의 합의문을 마련하고 지금 뭐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 이 또 정부와 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도 이제 다시 이제 현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저도 오늘 이제 오면서 SNS를 쭉 저희 주변에도 이제 전공의나 의사분들이 많아서 SNS를 보는데 굉장히 분노하시더라고요. 의사들이 네, 지금 이 합의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전공의 말고 네, 일반 그런 분들도 일반 의들도 네, 분노를 이거는 합니까? 합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좀 쭉 찾아봤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지금 의협과 정부 차원에서 합의문은 도출했습니다만 이게 모든 의사들의 사실 소위 말하는 불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발하는 이유가 분노하는 이유가 그 문구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사실 이 정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책은 잘못된 건데 잘못된 정책은 철회를 하고 없애야 되는 것인데 이거를 결국 중단했다가 다시 논의한다면 결국 하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게 무슨 합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의사협회하고 최종 합의까지 이끌어졌는데 전공의들이 저렇게 반발하는 모습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합의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면 재검토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다시 논의할지 그러니까 이거를 추진할지 말지를 협의부터 해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정부 입장이나 아니면 의사협회 입장에서도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그러니까 전공이죠. 정확히 하면 전공협의회 측에서 지도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 논의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또 한편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사정원 확대 문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걸 논의를 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의사협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걸 무조건 밀어붙여가지고 끝까지 그 관철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면 그거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협의하고 합의해서 이게 정말 맞는지 논의해보고 의견을 다른 사람끼리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합의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의사들이 주장하는 주장도 있을 것이고요. 또 정부나 아니면 또 이 관련해서 다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합의를 해보자고 하는 거니까 협의체를 지금 두 군데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국회도 만들고 정부도 만들고 그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다시 쌓는 게 중요한 거니까 정부하고 의사협회가 이렇게 합의를 한 것은 이거는 뭐 지금 법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의대 만들려면 법을 반드시 고쳐야 되는데
그 한정희 위원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야가 합의가 안 되거나 아니면 협의하는 가운데 중간은 절대로 입법 활동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정도 합의를 해줬으니 전공의협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현장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 좀 고려하신다고 하면 일단 정부와 의사협회 그 합의를 좀 믿어주시고 들어오셔서 일단 생명을 구하는 일에 좀 함께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협의체 만들어서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정부가 협의체까지 만들기로 했는데 그걸 밀어붙인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렇게 하면 국민들이 얼마나 더 화가 나겠습니까? 신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종 합의문까지 작성을 했는데 전공의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공의들이 이제 진료 거부를 계속할지 말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거기에 따라서 향후 이 의료계의 반발이 계속될지 말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